완주라는 단어가 로키를 끝나고 나서 보고 나서의 저의 뇌 속에 남은 한 가지 단어였는데,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네. 문화적으로 꺼내지는 코드를 보면 좀 유사해요. 한참 경제가 좋을 때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장, 변화, 이노베이션, 융합 이런 단어가 막 꺼내지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보면 완주하기, 살아남기, 힐링 이런 코드가 대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키의 그때 시대도 완주가 공감대 일으키는 하나의 테마가 아니었을까? 자, 지금 흘러나오는 곡, 영화는 몰라도 음악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영화 로키의 주제가 Gonna Fly Now인데요. 오늘은 클래식이 된 스포츠 영화 로키 얘기 나눠보죠. 자, 두 분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로키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시죠. 먼저 작가님부터. 뭐 어쩔 수 없이 제일 마지막 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좀 인상 깊었던 건 주인공이 본인이 다니는 권투 연습장에서 스승과 한번 싸웠던 순간이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나만 유독 괴롭히냐? 왜 나한테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러니까 그 장면이 유독 좀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 스승 미키예요. 스승의 멘트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했다라는 멘트고, 사실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가야 할 길과 어쩔 수 없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 뭐 이런 사이의 간극이 좀 잘 갈등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유독 좀 찡했어요. 찡했다. 네. 틸러님은요? 저는 로키가 처음에 이제 집 안에 있을 때 이제 주로 마주치는 동물들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그래? 네, 저도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이제 거북이랑 말도 걸고, 그리고 물고기랑 말도 걸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에드리언이 일하고 있는 가게에 있는 갇혀 있는 강아지한테도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동물들이 되게 갇혀 있는 애들만 나오고, 얘기하는 것도 주로 그들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내면이 좀 닫혀 있나? 이렇게 안에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관계가 에드리언이든 뭐 그 권투하시는 분 사범님과의 그게 좀 나아지면서는 강아지도 이제 밖을 나와서 같이 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광장에서 이제 두 팔 이렇게 번쩍 드는데, 이제 그 안까지는 계속 실내나 좁은 골목길이나 뭔가 권투 연습장이나 이런 데서 좀 좁게만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조금 그 관계가 안정되고 이런 걸 보이고 나서는 좀 넓은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계속 갇혀있는 동물이랑 같이 뛴다든지 이런 게 조금 로키라는 인물이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좀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로키라는 인물에 좀 시선을 집중해보죠. 가난한 백인 서민층이면서 이민자기도 합니다. 한 인물의 다양적 이 사회적 요소가 담겨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들을 대변하는 걸까요? 작가님. 네, 뭐 시대적인 배경이나 영화에 설정이 되는 도시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도시. 들어 로키가 197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필라델피아잖아요. 그 도시가 이민자들이 처음 갔던 도시기도 하고, 그리고 항구 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보다 보면 살짝 좀 부산 냄새가 좀 나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지 않았나요? 맞아요. 좀 익숙한 냄새 나고 바다 짠내 좀 나는 것 같고. 사실 부산에 어르신들 가죽 자켓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보면서 부산 느낌도 좀 났는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일단 주인공부터가 이제 이민자 출신이라는 걸 여러 언어의 뉘앙스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로키가 만나는 사람들도 보면 다 주변화된 인물들인 것 같아요. 권투장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보면 유색인종이 많고,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로키란 영화가 그냥 단순히 한 남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본인만의 영웅서사를 만들어간 영화로도 볼 수 있지만, 그 1970년대의 미국 하층민의 생활상을 좀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어느 정도 좀 증언적인 역할도 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연이어 얘기하겠지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그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택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섞어서 말하다 보면 상층이 아닌 하층 필라델피아의 미국인의 진짜 삶을 좀 볼 수 있는 영화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이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영웅 서사가 좀 대중들한테 인기를 끄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서민이지만 약간 영웅적으로 묘사되잖아요. 네. 근데 로키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하게 승리자라고 말하기에는 영화적 서사를 보면 어렵기도 하죠. 그러니까 승리의 개념이 이제 다른 거죠. 이겼다라는 승리라기보다 그쵸. 영화 속의 승리라는 좀 다른 의미로 네.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감동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 상층이 아닌 사람들에게 승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그렇게 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어떤 뭐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닌데 저에게도 이 영화 감동적이었던 건 사실 버티는 게 우리한테는 맞아. 대부분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좀 더 높은 그레이드로 올라가는 것이 큰 성취감이라기보다 그 너무 비현실적인 일에 사실 가깝고 지금 머물고 있는 거 사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게 감동적인 영웅 서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할 이유가 로키가 좀 더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얻어맞아요. 엄청 얻어맞고 그런데도 정신력 하나로 쓰러지지 않고 맞아. 주변적 인물에 머물던 사람들이 본인의 이름을 로키를 외치면서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내 이름이 회자가 되고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 주니까 영웅적 서사의 새로운 좀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았나? 로키가? 완전 동의합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틸러님은요? 두 가지 질문에 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첫 번째는요. 네. 일단 로키라는 친구가 이제 이주민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주민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주는 대사가 나와요. 이제 이탈리안 그 종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권투 선수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요리나 하겠죠? 라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탈리아 이주민들이 이제 미국으로 왔을 때 많이 이제 종사하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 혹은 이미지가 그냥 뭐 피자를 만들거나 파스타를 만드는 요리사 요 정도인 것들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와서 이때쯤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막 꿈꾸면서 왔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키라는 인물이 영웅적으로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왜 그랬냐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랑 닮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갈수록 닮고 싶은 사람으로 되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랑 닮아 있는 환경에 비슷한 환경의 사람이다. 근데 이는 어쨌든 어떤 의미의 승리를 해내면서 내가 점차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조금 매력을 더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이 나와 너무 비슷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닮아 있는 사람에서 닮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또 이 영화를 정말 많이 사랑한 사람이 많고 또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도 많죠. 로키와 이제 자신의 삶이 연결되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로키의 각본을 쓰고 로키를 연기한 이 실베스터 스텔론의 삶과도 유사한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속 로키의 인간적 결정과 선택이 어떻게 이 관객들에게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는지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도 뭐 영화를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키를 사실 이거는 음악이 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 속에는. 네. 빰빠빠빰빠빰빠빰. 그쵸. 이거 노래 들으면 바로 이제 자세 나오고. 알죠? 이 남자들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맞아요. 이러면서 언덕 뛰어봤다고 다들. 맞아요. 맞죠? 손 한번 뻗어봤고. 그렇죠, 한번 해봤다고. 해봤는데 로키 영화 진짜 그 영화 전문 채널에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만 스치듯이 저거 봤던 기억이 있고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꽤 매력적이었어요. 그 좀 투박한 맛이 있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영화가 세련된 연출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 야성미가 좀 느껴지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연기가 너무 잘해서 왜 실버스타 스텔론이 스타가 되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삶을 연기했어요. 내가. 네. 그 몰입감이 강하게 있는 것 같고 일단 그 눈빛에서 그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로키가 이민자로 나오고 본인이 뭔가를 생계부양도 못하는 남성으로 나오는 역할이지만 그걸 얘기하는 눈빛이 진짜 자기의 삶하고 너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전 좀 더 인물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실버스타 스텔론이 대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이거 좀 봤는데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로키하고. 맞아. 되게 비슷하고 제가 감동적이었던 건 본인이 그때 영화관의 주차관리위원이었나 하여튼 그런
간단한 일을 하면서 하루에 일당으로 $36 맞아, 정도를 맞아, 받았다고 네. 해요. 근데 마지막에 본인이 주급일 거예요 아마. 네, 네. 본인이 주연을 안 하고 팔면 이게 36,000불인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서 거의 몇백 배가 높아진 건데, 그런데도 본인이 그 인터뷰했던 영상을 보니까 마지막 주사위를 내가 굴려봤어야만 했다. 그리고 내가 주연을 하지 않고 영화가 잘 됐다면 난 아마 건물에서 뛰어내렸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멋진 표현이고 로키랑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라운드까지 목표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버텨보겠다라는 그 정서가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 살면서의 태도를 뭘로 해야 할까? 그러니까 얻어맞더라도 내 삶의 주인공은 나여야 하고 버텨야 하고 이 콘텐츠는 망하더라도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주체로서의 태도, 그 신념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많은 소시민에게 그리고 뭔가 꿈을 꾸는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성과의 목표와 꿈 그 자체를 묻지 않고요. 버텨야 할 이유 그 자체를 던져준다라는 게 이 영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몰입하게 했던 요소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피 튀기고 그 피냄새,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장면들이 각자의 삶에서 처해 있는 그 혈투의 현장을 연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권투의 그 링 위에서 얻어맞고 있는 로키를 보면서 다들 로키를 떠올린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상사에게 혼났던 내 모습, 그리고 고객에게 고개를 숙였던 자영업자의 모습, 그리고 오늘도 면접관한테 질문 답하지 못했던 내 모습, 그걸 떠올렸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라서 이건 단순히 어떤 스포츠 영화라기보단 정말 그냥 인생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이 후각적인 요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데 냄새가 나. 이게 뭐 짠내부터 시작해서 피비린내, 이 삶의 처절한 그 뭐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쵸,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냄새가 나는 영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객들한테 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지 않았나. 틸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작가님이랑 마찬가지로 진짜 전쟁 같은 삶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막 그 피비린내도 나고, 그리고 그런 게 너무 일상화돼 있고 집안에서도 막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챙기지 못하고 그냥 너무 바쁘게 살고 그렇게 해도 나아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잘 그려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키에 대한 어떤 연민은 제치고 그냥 정말 동감, 공감 이런 것들이 엄청 되게 배가가 됐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로키가 가졌던 목표라는 게 되게 크지 않았어요. 막판에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버티는. 그렇죠, 버티는. 네, 그런 것들이 또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지금 하루도 잘 끝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인물 간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죠. 로키와 미키, 에드리안, 폴리까지 갈등과 화해, 상처와 회복의 감정들이 서로 얽혀 있죠. 이 관계들이 로키의 삶과 태도 그리고 자기 확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작가님?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그 여러 인간 군상들이 적절하게 좀 섞여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건 초반부에 나온 인물이 다 좀 주눅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자기만의 서사와 이야기를 좀 되찾는, 근데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찾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정서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소소하지만 어느 한 장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켜켜이 쌓아가는 그 정서적 연결이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안에서 질투도 나오고 그리고 갈등도 좀 나오고 그리고 좀 깎아내리는 모습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살아왔던 그 삶의 관성을 벗어날 때 사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존의 인식과 깎아내림을 잘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키가 본인이 버틸 거라고 기대하고 믿어줬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다라는 건 미키는
짐작했던 것 같지만 사실 그 15라운드를 끝까지 버틸 거라고 믿어줬던 사람은 크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직 로키만이 그걸 먼저 믿었고 그 로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인물도 함께 동조하고 따라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로키가 자기의 삶에서 중요하게 확신을 가진 계기가 뭐였냐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쌓아갔던 교류와 어떤 정서적인 공감이 있겠지만 사실 본인이에요. 본인? 네, 내가 15라운드까지 버티겠다. 버틸 수 있다라는 본인의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함께 좀 따라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로키라는 인물을 쭉 보면서 보통 다른 영화 같은 경우는 인물의 성장에 있어서 각성을 시켜주는 맞아요. 어떤 외부 조력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키는 혼자서 그러니까 각성을 해요. 근데 물론 주변과의 교류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주는 또 다른 약간 짜릿한 감정이 있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끝까지 로키는 스스로의 고독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고 내면적으로 주변의 각성 없이 스스로 일어나서 나아가는 한 가지 저한테 좀 강하게 왔던 대사가 있다면 미키와의 대사였던 것 같은데 로키는 난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키가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키한테 하루하루는 그냥 버티는 그 자체였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의미를 얘기한 그 미키의 존재가 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로키가 각성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본인의 삶과 비전을 깨닫고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존재하는 그 강한 의지가 너무 인물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서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약간 변태 같지만 막 혼자서 다 이겨내려고 하고. 영웅서사에. 그렇죠. 혼자서 만족하고 버텨내겠다 막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보는 내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틸라님 어땠어요? 저는 이제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각성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각성을 한 게 있기는 하지만 전 어쨌든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회복했었던 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관계 속에서 회복한 게 있다? 네, 그게 컸다라고 느꼈는데 이를테면 이제 에드리언을 만나면서 처음에 이제 그냥 호감 정도 긍정적인 거 정도였는데 계속 이제 폴리가 너 그래서 쟤 좋아해 안 좋아해 네가 좀 이렇게 꺼내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손도 잡고 스케이트도 타고 하면서 조금씩 그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중간에 폴리가 이제 너 내 동생 어떻게 했냐면서 막 윽박 지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약간의 각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 책임을 져야겠구나. 여기에도 각성이 좀 있었겠네. 약간 내가 이제 평소처럼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막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시대 자체가 아무래도 남성이 뭔가 부양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도 강했을 거고 그리고 그 여성이 되게 약간 보호받아야 할 주체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로키가 조금 자기 확신을 갖게 되든 어떤가의 어떤 자신의 역할이나 가치를 하게 되든 그런 것에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목표가 생기고 조금 더 삶을 더욱 가열차게 살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틸러님께서 방금 뭐 시대적 배경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배경도 함께 짚어보죠. 뭐 영화의 배경인 1970년대 미국 사회의 분위기와 경제적 현실, 로키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은 또 도시에 대해서 공부하는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있는 도시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부산의 냄새가 좀 나는 그 첫 장면, 그 거대한 항구 옆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를 들고 지나가는 그 장면 나오는데 거기서 좀 읽을 수 있는 건 뭐 1970년대라고 하면 이제 오일 쇼크가 왔을 때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여러 공황을 좀 겪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의 지금 우리 요즘 분이 생각하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침체된 분위기 속에 살아남아야 되는 소심의 삶이 어땠을까를 계속 상상하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각자의 좀 간절함이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로키가 물론 사채업자의 돈을 받는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뭐 직접적인 폭력을 약자한테 행사한 장면은 좀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할 어느 정도 처세가 강한 거죠. 근데 그 처세가 강한 그 모습들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1970년대와 연동해서 보다 보면 로키가 가지고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살아남기 위한 처세가 더 극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각자의 선택이 사실 경제적인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많을 때도 있거든요. 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보다 보면 이해가 좀 가기도 하고, 그 완주라는 단어가 로키를 끝나고 나서 보고 나서의 저의 뇌 속에 남은 한 가지 단어였는데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네. 문화적으로 꺼내지는 코드를 보면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한참 경제가 좋을 때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성장, 변화, 이노베이션, 융합 이런 단어가 막 꺼내지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보면 뭐 완주하기, 뭐 살아남기, 힐링 이런 코드가 대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키의 그때 시대도 완주가 너무 공감대 일으키는 하나의 테마가 아니었을까? 버티는 거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정체성도 우리가 그때 막 한참 미국이 조선업이 부흥했다가 그때쯤 되면 일본이 한참 떠오를 때고 막 그때라서 이민자에 대한 시선도 그렇게 막 곱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탈리아계 이민자가 제일 많이 가는 게 사실은 이제 마피아, 폭력 조직이 좀 많고, 맞죠. 네, 그런 편이 많은데 네. 그런 속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완력을 저렇게 사용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어떤 본인이 개인에게만 쓰고 합당한 링 위에서만 쓰고,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시선을 목격하면서도 한 사회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완성된 어떤 틀 안에서만 그걸 쓰겠다라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해야만 사실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기도 하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본인에게 쌓여져 있는 너는 꼭 폭력 조직에 들어갈 그런 이민자잖아 라고 하는 그 시선이 이렇게 겪어내는 거, 반대로 뒤집어내는 것들도 로키의 삶과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 그 시대적 분위기를 함께 고려해서 봐야만 로키라는 인물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함께 읽어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신바님께는 이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시합은 없다면서 연인의 이름, 에드리안의 이름만 연신 외쳐대는 로키가 등장하잖아요. 승패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영화는 이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쟁 이후에 승리나 패배나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네, 조금 재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쟁에서 막 승리해서 승전국이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길게 오래 살아남았나로 이제 조금 승리랑 패배의 가치나 내용이나 이런 걸 재정이 했었던 게 이 영화에서 좀 다루지 않았을까라고 좀 확대 해석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네네. 이를테면은 로키가 끝까지 15라운드까지 버텼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 패배를 판정승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대 3가로 7대 몇인가 이렇게 해서 패배로 받았을 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끝까지 도전했구나,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해냈구나.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시선보다는 이걸 결국 개인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어떤 한계치에서 그걸 이겨냈구나라는 걸로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전 이후 이런 전쟁과 같은 그런 것 속에서 승리와 패배가 과연 정말 이겼다 졌다로만 물리적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 그러면 패배한 자들도 승리한 자들도 아무 상처 없이 이겼다, 아무 그런 거 없이 졌다 이런 게 아니라 승리한 자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있었고 패배한 자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있었는데 이 진정한 승리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승패를 떠나서 한계를 이겨냈다. 네. 끝까지 버텨냈다라고 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사에서 로키는 이후에 스포츠 영화 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작가님. 네. 네. 저는 영화에 그렇게 문화적 소양이 깊지 못한 사람으로서 네. 예, 로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찬이 많이 들릴 때도 대체 이 영화가 뭐길래 그 다들
뭐 실버스타 스텔론은 로키 대본 쓴 것만으로도 영화사에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그러는 걸까 그랬는데 보고 나니까 납득이 좀 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틸러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라는 서사가 꼭 이기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요즘은 좀 뻔하잖아요. 2025년에는 되게 뻔한 서사인데 197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결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사 안에서 언더독처럼 밑에 있던 사람이 스텔론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만이 할 수 있는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 지금 보기에도 감동적인 서사로 느껴지는 건 완벽하게 군더더기 없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후련했을 것 같아요. 스텔론 그 자체도 그 뒤도 보지 않는 시즌 2를 염두하지 않는 그 후련한 마무리. 하지만 로키가 계속 나왔지만 네. 그 뒤는 없다라는 그 후련함이 오히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로키에 대해서 인물, 또 인물과의 관계 있는 사람들, 또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클리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영화에 대한 총평과 이 별점을 받는 시간이죠. 네. 작가님, 총평과 별점. 4점 하겠습니다. 4점. 영화 좋았습니다. 사실 평생 못 보고 넘어갈 영화였던 것 같은데 추천해 주셔서 저도 너무 잘 봤고요. 한 줄 평은 부자가 되지 않은 로키를 봐서 더 감동이었다. 그렇게 끝내고 싶네요. 네. 자, 틸러님. 저도 4점인데요. 저는 여전히 유효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은 이 영화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흑인 챔피언이었던 친구가 나왔을 때 그 엉클샘 복장을 하기도 하고 조시 워싱턴 복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얼마 전에 2025년 슈퍼볼에서 켄드릭 라마가 공연을 했었을 때 똑같이 이제 사뮤엘 잭슨이 엉클샘 복장을 하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던졌거든요. 근데 그건 1970년대고 이건 2025년인데 여전히 이게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삶의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사회적 상황이 막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든 혹은 뭐 개인적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은 것이든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여전히 유효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화 속 에드리안은 묻습니다. 왜 권투를 하세요? 로키는 15라운드까지 버티는 게 목표라고, 그렇게만 되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해낸 게 될 것 같다고 답합니다. 자, 이 영화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건 그가 챔피언이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게 때론 이기는 거라고 말하는 영화 로키, 이번 주말 영화로 추천드리면서 우작가 심스틸러 여기서 인사드리죠.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